네,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입니다. 2025년 7월 11일 오후 1시 42분 영상입니다. 일주일 만이죠. 제가 영상을 찍지 않을 땐 기존의 영상과 크게 범위가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시황에 대한 변동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은 그렇게 예측하시면 되고, 하지만 텔레그램에서는 지속적으로 호흡하고 시황도 계속적으로 전달드렸기 때문에 사실상 저와 함께 호흡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텔레그램을 들어오지 못하셨다면 영상 하단 댓글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저는 지속적으로 같은 입장을 말씀드리고 있고, 어제 또 이렇게 변동이 나와서 또 시황이나 아니면 예측이 또 다른 방향으로 변경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영상으로 전달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쌍봉의 흐름으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난 영상에서 정말 그대로 지금 당장은 한 번 더 반등이 오는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지난 영상 한번 복귀해 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영상과 함께 흐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이 조금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도 가장 베스트가 뭐라고 했냐면 바로 직전 고점이었던 108K 위에서 끝나게 되면 다시 한번 지지의 탄력을 받고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의 모양새는요, 지지보단 아래에 있고 저항은 있는 구조로 끝났습니다. 이런 형태는요, 고점을 다시 돌파는 할 수는 있지만 다시 눌려서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거래량이 있는 거로 봤을 때는 내리기도 싫은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고로 저는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이 추세 라인을 지금부터 깨지 않는 선에서 비트코인이 움직일 가능성이 지금부터는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최대의 수치가 바로 74K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앞으로의 시간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제부터 봉을 쪼개서 보면 7월 봉에 생성된 의미하는 것은 6월에 정말 예측했던 대로 봉 자체는 최악의 봉은 빗나갔다. 하지만 안심하기 이르다. 지금부터는 하락보다 더 끔찍한 횡보가 이어지는 날이 올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투자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장이 오르든 내리든 방향성을 주지 않고 방향성이 조금씩이라도 무너진다라는 거죠.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참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인 모양새는 분명히 긍정적인 것은 맞지만 이제부터는 정말 추세 라인을 깨지 않는 선에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세월 가는 차트로 만들어지는 모양새가 나올 것이라 봅니다. 이 모양새는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외봉과 쌍봉의 흐름에서 갈 것이라 보고 있고요. 그 추세 라인을 이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위아래를 깨지 않는 선에서 간다고 하면 이 안에서의 잔파동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잔파동은 또다시 산을 만들고 다음 또 이렇게 해서 내려올 수 있는. 자, 보시다시피 지난 영상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주된 흐름으로 말씀드렸던 게 가장 큰 봉의 월봉의 흐름은 어차피 고점을 한 번 더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고점을 높이는 흐름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적인 흐름은 결국 쌍봉의 흐름 안에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잔파동 자체가 뭐 어떻게 가냐, 이거는 저에게는 사실상 큰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집중적으로 보셔야 할 건 이겁니다. 제가 이거를 맞췄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부터는 이게 찐 반등이냐 아니냐입니다. 결국 여기서 지금까지 위에서의 잔파동은 어느 정도 예측했던 사실이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만 본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의 파동이 뭐냐 물으면 잔파동은 지금 있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흐르는 방향성으로 시간을 끌고 또 다시 시간을 끌어서 이 라인을 지키느냐가 조금 더 맹점으로 볼 것 같고요. 그만큼 여기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원화 기준으로는 아직 고점 돌파가 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고점 돌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오를 수 있어도 지금 많이 오를 수 있냐는 질문에는 사실상 저는 아직 회의적이고요. 그래서 아직 큰 흐름은 쌍봉 안에서 가고 있대. 이 흐름의 잔파동이 진행되고 있는 수순이긴 하지만 이게 정말 상승을 위한 텀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를 보고 싶으면 지금 정말 120K를 깨냐 안 깨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무조건 비트가 아니라 알트 중심의 매매를 해야 한다는 것을 한 달 내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비트는 위로 갈 수 있는 손익비 구간이 굉장히 제한적인 구간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알트코인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옆으로 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반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4월 20일자 나왔던 이 구간 있죠? 이 구간 비트코인도 그렇고 알트코인도 그렇고 이번에 장대로 올린 이 구간 있죠? 여기가
찐 바닥이 알트코인으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라고 봐요. 4월 20일 날 나왔던 알트코인의 진짜 저점은 맞다라는 의견에 저는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굉장히 많이 반등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을 결국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 바로 연봉상 지금 보면 그냥 아래 꼬리에 대해서 감아 올리기일 뿐이지, 정말 이게 상승으로 가려고 하면 이 수많은 아래 꼬리를 다 말아 올리고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일시적인 반등일 뿐이지, 결국 이 봉이 종가가 끝나지 않는 이상 감히 예측은 하기는 조금 섣부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은 비트에 따라서 반등을 해오고 있지만, 결국 그 이유는 고점 대비 저점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떨어진 영향이 커서 반등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 찐 반등이냐 아니냐는 이 고점을 돌파하는 거에 따라서 사실상 굉장히 이른 시점에 판단을 내리는 거라 보실 수 있고요. 제가 비트코인은 방금 말씀드린 이 쌍봉에서의 흐름이라고 했을 때 다시 내려오는 흐름이라고 하면, 알트코인은 지금 또 어떻게 됩니까? 비트코인은 고점을 회복한 거에 비해서 알트코인은 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또다시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옆으로 가는 흐름으로 알트코인이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 지금 당장 뭐를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제 관점은 계속적으로 유효합니다. 저는 지금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상승한다의 관점보다는 시간을 계속적으로 축내고 있는 단계를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지금부터 지금 더 올라간다 이런 관점보다는 그냥 계속적인 쌍봉의 흐름 안에서 시간 끄는 정도로 차트를 만들고 있을 뿐이지, 이게 정말 이 수많은 시간 동안에 만들어진 큰 봉의 흐름을 역행하고 바꾸려고 한다면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한 번의 시간적인 조정이 있어야지 영원히 오르는 것은 없다라는 게 제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 막 내가 더 오른다라는 불안 심리가 너무 강하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은 알트코인을 4월 20일 날 나왔던 기준 있죠? 이 기준 삼아서 저는 이때가 찐 바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바닥만 다시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그 안에서의 분할 매수는 사실 투자자 성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매수 매도를 하시면 사실상 큰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 4월 10일 날 나왔던 이 가격에서 반등을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회복해도 어떤 코인을 다시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코인들의 대부분의 태 성향들을 보면요, 지금 고점 대비 저점에서 일부 반등이 오고 다시 떨어지고 하면서 고점이 점차 낮아지는 경향으로 가다가 다시 한번 저점이 뚫리는 경향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 이 바닥 대비 튕겨져온 범위가 낮은 애들은 사실상 옆으로 가지 않는다고 하면 저점이 다시 깨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무 코인이나 잡는 건 절대 안 된다, 리플이나 이런 것처럼 지금 가격이 형성된 애들은 옆으로 가거나 바닥이 지지되는 것만 봤을 때 다음 슈팅에서 오히려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섣불리 투자하지 않아도 저는 괜찮다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결국 또 오르기 때문에 나만 두고 가지 않을까라는 거를 또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요. 비트의 회복 대비 알트는 사실상 회복을 못하고 있는 게 결국 팩트고요. 이 가격에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내리게 된다면 알트코인들은 또다시 새로운 고점을 갱신하지 못한 채 또 다른 고점만 낳은 상태로 저항만 남게 될 것입니다. 결국 큰 틀에서의 메시지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영상을 통해 또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고 싶었고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또다시 변동성이 있거나 제가 생각했던 범위를 넘는 상황이 나온다고 하면 제가 또다시 영상을 드릴 건데요. 어떤 분들에 대한 의견이 또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지금 컵 앤 핸들이 또 여기처럼 나오는 거 아니냐. 이때도 컵 핸들이었고 지금도 컵 앤 핸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뭐 보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있다면 이 컵 핸들을 할 때요, 이 컵 부분에서 핸들이 만들어질 때 이 핸들 부분을 보세요. 고점 대비 높은 위치에서 핸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시간을 끌더라도 어떻게 됐습니까? 저항을 녹이는 효과를 봤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컵 자체가 핸들을 만들기에는 사실상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고요.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단 원화상으로 고점을 어디까지 돌파하느냐는 아마 지금 달러가 조금 더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으로 봤을 때 아마 뒤따라갈 가능성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고 쌍봉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원화상으로 보면 아직 외봉 그리고 쌍봉으로 만드는 단계에 있을 뿐이지, 조금 더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 없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원화에 대한 갭이 조금 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뭐 퍼센트로 따진다고 하면 약 3% 범위인 것 같은데요.
3% 범위라고 하면 뭐 달러에 대한 비트는 조금 더 움직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큰 변화 없이 저는 계속적으로 쌍봉 범위 안에서 놀고 있다라는 게 제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단타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멤버십이나 아니면 텔레그램방에서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트에 대한 무빙은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고요. 선물하시는 분들은 롱에 대한 관점을 유지하시는 건 좋지만 숏에 대한 건 정말 작게 잡아야 할 것 같은 포지션인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에 대한 거는 사실상 지금 분할 매수하는 거는 좋지만 비트 떨어짐에 따라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 도지코인 같은 애들을 예로 들면요, 이더리움 기준으로는 잘 보시면 4월 20일 날 나왔던 게 찐 바닥이라는 가정하에 보시면 찐 바닥 기준으로 이번 비트에 따라서 바닥이 나오고 또다시 반등을 하는 애들은요, 떨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이 가격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있어도 이 4월 20일까지 가격까지는 내려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도지코인 같은 애들은 뭡니까? 반등의 폭이 4월 20일 날 나왔던 거에 비해서 적죠. 그 얘기는 떨어지면 다시 이 내려온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 바닥을 또다시 두드리겠죠. 그 현상은 결국 고점은 낮아지는 삼각수렴상 결과가 나올 테고요. 이런 바닥들은 결국 계속 낮아지면서 수렴을 하는 형태가 될 거고요. 나중에 한번 크게 떨어질 때 이 가격을 부수는 효과로 한번 다시 이 부근에 내렸던 가격까지 가게 될 겁니다. 그럼 167원까지도 보게 될 거고요. 이런 패턴의 차트들은 워낙 많이 봤었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요, 과거 정확하게 이렇게 삼각수렴상 나오고 반등 후에 또다시 저점을 2분의 1씩 줄여가면서 수렴을 하게 되죠. 고점은 점점 낮춰지면서 바닥은 점점 두드리게 되면 결국 나중에는 수렴의 방향으로 가다가 다시 흐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뭔가를 사고 싶다 하시면 이더리움과 같은 차트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샀대요. 4월 20일까지 손익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때 6월 16일 나왔던 이 가짜 바닥이라고 칭하는 이 곳이 3번 두드려야 저는 상승으로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패턴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트라이앵글 패턴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바닥을 깨지 않고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내가 정말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럼 이더리움과 비슷한 차트를 하시는 게 맞고, 내가 좀 안 좋은 차트냐 아닌자를 찾고 싶으시면 도지코인과 같은 애들로 비슷하게 보시면 그래도 맥락에 대한 구분을 정확하게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알트코인에 대한 구분법에 대해서 알려드린다라고 했는데요. 이 정도 흐름에서 그래도 갖고 가시면 큰 흐름은 놓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알트는 분명히 지금 수렴 상태에서 의미 있는 방향성을 만들고 있고,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시간이 조금 필요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고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금 어디로 가든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게 제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비트가 그만큼 오른 만큼 알트가 결국 그만큼 따라 오르지 못하고 있죠. 그게 저는 반증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 비트가 들어간 자금이 빠져야 알트에 들어올 겁니다. 지금 뭐 특정 알트들도 이렇게 오른다 하는데요.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는 차트에 대해서 제가 이러쿵저러쿵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판단하셔서 진짜로 차트가 만들어진 애들하고 돈이 들어온 애들을 빼고 나면 정말 남은 차트들은 아예 미동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꼭 체크하셔야 하고요. 그만큼 강제로 누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신저점, 바로 이 부근을 다시 한번 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 이후에 또다시 차트를 만들어진다고 하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겁니다. 아마 그 흐름이 또다시 맞는지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현재까지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게 어느 정도 얼추 비슷하다는 걸 아시면 아마 더 궁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적합한 알트에 대한 차트 구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다음 시간에는 이더리움과 같이 잠재 가능성이 있는 알트코인에 대해서 좀 더 딥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